주제 통합 7번째 언어 습득 이론 확인할게요. 가와 나 나눠져 있는데요. 스키너가 생각하고 있는 언어 습득 방법, 그 다음에 촘스키가 이야기하는 언어 습득 과정에 대해서 각각 따로 설명해 줄 것이다. 가달락은 스키너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언어 습득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인간의 모든 행동을 학습의 결과로 파악하는 학습에서 행동이 나온다. 이것으로 파악하는 행동주의론자들은 언어 사용 또한 환경과 경험에 따른 조건반사적 행동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환경과 경험에 따라 언어 사용이 결정이 된다. 대표적인 행동주의론자인 스키너는 심리학 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조작적 조건화 이론을 언어 습득 연구에 적용했습니다. 심리학 이론을 언어 습득에 적용했다. 그러면 조작적 조건화 이론이란 뭐냐? 인간의 특정 행동에 대해 선택적으로 보상을 주거나 그러면 더 잘해. 처벌함으로써 하던 일을 안 해. 그러한 행동이 일어날 확률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방법을 이야기를 한다. 행동주의자들은 특정 행동을 증가시키는 강화하면 그 행동 더 많이 해. 감소시키는 처벌을 통해서 처벌하면 그 일을 안 해. 인간을 학습시킬 수 있다라고 보았다. 강화와 처벌을 통해서 학습을 시킬 수가 있다. 언어도 그러면 강화와 처벌이 있겠네. 스키너는 언어 습득 역시 이러한 강화와 처벌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강화와 처벌에 의해서 언어 습득이 이루어진다. 그는 언어 행위를 다른 사람이 매개가 되어 학습하는 사회적 행동이라 정의했다. 스키너에게 있어서 뒤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사람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사람이 매개가 되어 학습되는 사회적 행동입니다. 언어 행위는 학습되는 사회적 행동이다. 특정 행동을 강화하거나 약화시키는 요인들에 의해 형성되는, 만들어지는 화자와 청자의 상호작용이 언어 행위라고 본 것이다. 화자와 청자의 상호작용이 언어 행위다. 둘이 같은 거다라고. 예를 들어 아기가 엄마, 아빠와 같은 단어를 만들었을 때 부모가 칭찬을 하거나 강화, 미소를 띠면 강화, 그 보상으로 아이는 해당 단어를 계속 말하게 된다. 반대로 아이가 단어나 문장을 틀렸을 때 부모가 표정을 찡그리거나 무시를 하면 일종의 처벌, 더 이상 그 행위를 하지 않게 합니다. 칭찬 미소는 강화, 찡그리거나 무시를 하면 약화. 또한 스키너는 아동이 주변인들과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주변인 중요하다 그랬죠. 다른 사람들의 언어 행위를 모방함으로써 언어를 습득한다고 보았다. 모방을 통해서 언어를 습득한다. 스키너는 주변의 언어적 자극이 아동의 언어 습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대? 주변의 언어 자극이 중요하다고. 주변의 언어 자극은 누가 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주는 거지.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주는 거다. 아동에게 언어 모델을 제공하고 언어적 자극을 주는 대화 상대가, 저는 다른 사람이라고 썼지만 대화 상대죠. 대화 상대가 언어 습득 과정에서 필수라고 생각했다. 우리 스키너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스키너가 대화 상대가 필수라고 했다? 그러면 대화 상대는 중요하겠지. 이에 더해서 이제 또 추가적으로 언어를 습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나 봅니다. 단어 사이의 연상작용을 통해 아동이 문장을 습득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단어 사이의 연상작용을 통해 문장을 습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개가 짖는다와 같은 문장을 모방하여 개 뒤에 나올 짖다에 대한 조건화된 자극이 된다. 그래서 개라는 단어를 들으면 짖다라고 하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문장 구조를 학습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 어떠한 과정? 조건화된 자극을 통해서. 그리고 이 아동은 이 틀에 다른 단어를 반복적으로 대치해 가는데 이러한 연상과 반복을 통해 다양한 문장을 구사,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스키너는 이야기를 했죠. 강화를 통해서 그 행동을 더 잘하기, 처벌을 통해서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라는 심리학 이론을 언어에 가져왔고 주변 사람들, 대화 상대의 말을 모방함으로써 언어를 습득한다라고. 스키너는 경험적 실증이 불가능한 것은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추상적인 언어의 구조나 체계가 아니라, 그러면 스키너는 추상적인 언어의 구조나 체계, 경험적 실증이 불가능한 것, 그래서 이 스키너는 추상적 언어의 구조나 체계를 연구하지 않았을 거예요. 요게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저러한 것들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언어적 행동을 유발하는 자극이나 언어 행위의 결과 등을 중점적으로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언어 행동을 유발하는 자극, 행위의 결과. 얘네들은 경험적 실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 방금 읽은 문장에선 스키너가 이야기하는 연구의 대상과 그렇지 않은 것 구별하시면 됩니다. 언어 습득에 대한 그의 이론은 환경을 지나치게 강조했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의 내재적 정신적 특성을 간과했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환경적 결정력을 강조했습니다. 환경의 결정력. 스키너는 환경을 어떻게? 외재적인 걸로만. 스키너 씨, 당신은 너무 외재적인 조건만 연구한 거 아닙니까?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너무 배제했습니다. 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렇지만 여기까지는 스키너의 이론의 한계. 아동을 둘러싼 언어 환경에 관심을 기울이게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한계와 의의를 같이 정리해주고 있네요. 나달락으로 넘어갈게요. 행동주의론자였던 스키너와는 다르게 이제 또 누가 나옵니까? 생득주의론자. 말이 어려울 수도 있죠. 태어나면서부터 하고 있다. 무엇을? 언어 능력을. 이름만 봐도 언어 능력은 태어나면서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고 있는 것이다. 언어 습득을 인간만이 지닌 생물학적 능력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생득주의론자에게 있어서의 언어 습득은 인간 고유의 특성인 거지. 대표적 생득론자인 촘스키는 타고날 때부터 사람은 말할 수 있게 되어 있어. 강화와 처벌을 중심으로 언어 습득을 설명한 스키너의 주장을 전면으로 반박을 했었다. 촘스키에 의하면 인간이 수많은 문장을 정확하게 구사할 수 있는 것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요게 생득, 언어 지식 체계인 언어 능력에 기인합니다. 사람이라면 사람으로 태어난 순간 언어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내재적 언어라고도 불리는 언어 능력이 언어 습득 장치에 담겨져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언어 습득 장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람이 있어? 나 사람. 태어날 때부터 무엇을 가지고 있다? 언어 습득 장치 LAD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과는 다르게?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게. 그는 인지체계 속의 언어에 대한 지식, 언어 생성에 대한 규칙 체계가 내재화되어 있다. 이미 가지고 있다라고 믿고 이에 대해 중점적으로 연구를 했다. 그러면 언어 습득 장치에는 일단 뭐가 깔려 있어? 언어에 대한 지식, 언어 생성의 규칙 체계, 얘네들이 깔려 있는 거지. 마치 컴퓨터라고 하면 컴퓨터를 하나 샀는데 윈도우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인 거지.
이것을 중심적으로 연구를 했다. 사람마다 언어 경험이 제각기 다름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시기에 유창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촘스키는 인간의 언어 습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선천적인 언어 능력이고 선천적인 언어 능력이 인간의 언어 습득을 결정을 하고 후천적인 언어 경험은 언어 능력이 잘 발달하도록 돕는 촉매와 같은 역할을 할 뿐이다. 후천적인 언어 경험은 촉매와 같은 것. 있든 없든 상관은 없어. 후천적인 언어 경험이 없어도 언젠가는 인간은 언어를 표현하고 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즉, 언어 경험이 언어 습득 과정에서의 일정한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경험만으로는 언어의 무한한 생산성과 복잡성을 모두 설명할 수가 없으며 그러면 언어의 무한한 생산성과 복잡성을 설명할 수 있는 건 누구야? 선천적인 언어 능력이지. 선험적인 경험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언어 지식을 통해 이를 설명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선천적인 언어 능력 혹은 선험적인 언어 지식. 선험적인 언어 지식을 통해 인간의 무한한 생산성과 복잡성을 설명할 수가 있다. 각기 다른 인지 능력과 언어적 환경을 가진 아동이 일정 시기에 대부분 유창하게 문장을 말하고 쓸 수 있는 이유는 언어 습득 장치 안에 언어 능력이 발현이 되고 이를 통해 해당 언어의 문법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어느 일정 시기가 되면 말이 빵 터지죠. 왜 그렇다라고? 언어 능력이 발현이 되고 그것을 문법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편 촘스키에 따르면 인간은 언어 습득 장치를 가진 최초의 상태에 아무것도 안 되어 있어 자유롭게 문장을 구사할 수 있는 안정 상태로 발달해 갑니다. 최초 상태에서 안전 상태로 인간의 언어 능력은 발전해 간다. 세상에는 수많은 언어가 존재하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언어를 사용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한국어 쓰고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다양한 언어들이 지니는 공통적으로 지니는 보편적 특성이 있기도 하지만 언어다라고 이야기하려면 자의성, 사회성, 규칙성, 역사성, 창조성 등 언어의 기본적인 특징이 있지만 개별 언어만이 갖는 특수성도 존재합니다. 우리말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뭐 있어요? 높임 표현이 발달되어 있고 비슷한 단어의 뜻들이 많고 색채의 어휘를 많이 활용을 하고 친족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발달해 있는 것들. 이러한 개별 언어의 특수성도 존재합니다. 모든 인간이 보편적인 언어 습득 장치를 공동으로 갖고 있다면 어떻게 사람들은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진 언어를 사용할 수가 있을까? 어떤 사람이 있는데 한국인, 영어를 쓰고 있는 미국인 이렇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미국인 둘이 언어 습득 장치 LAD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면 너도 LAD가 있고 너도 LAD가 있어. 그러면 얘는 왜 한국어를 쓰고 얘는 왜 미국어를 쓰고 있을까? 영어를 쓰고 있을까? 촘스키는 최초 상태는 고정적인 보편 요소뿐만이 아니라 선택 가능성도 포함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공통되는 보편 요소도 가지고 있고 얘는 다양한 선택 가능성이 있어. 태어날 때부터 선택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선택 가능성이란 뭐냐? 매개 변인이라고도 하는데 매개 변인. 최초의 상태가 안정 상태로 발달하기 위해서는 매개 변인이 조정되는 과정이 요구가 됩니다. 최초 상태가 안정 상태로 발달하기 위해선 매개 변인이 조정되는 과정이 요구가 됩니다.
요걸로 요렇게 넘어가기 위해서는 매개 변인이 조정이 되어야 한다. 아동이 특정한 언어를 접하면 그 언어의 구조에 맞게 매개 변인이 조정이 되어서 언어를 접하면 매개 변인이 조정이 되고 아동의 언어 지식이 변화하는 겁니다. 인간은 다양한 언어에 대한 선택 가능성을 포함한 최초 상태에서 특정한 언어의 문법을 배우면서 매개 변인의 조정을 거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 안정 상태에 도달합니다. 촘스키는 이를 언어 경험을 통해 보편 문법에서 개별 문법으로 나아가는 거라고 설명을 합니다. 보편 문법에서 개별 문법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 언어 경험을 통해서. 괜찮나요? 각각의 이론가들이 이야기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되겠죠. 스키너의 언어 습득 이론 몇 군데 체크만 하도록 할게요. 스키너 언어 습득에 사용한 조작적 조건화 이론, 강화, 처벌, 모방을 통해서 언어를 습득한다. 스키너의 언어 습득에 대한 비판이고 너무 내재적인 거 무시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주변 환경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비판과 의의가 있죠. 조작적 조건화 이론을 바탕으로 한 스키너의 언어 습득 이론을 설명합니다. 스키너는 심리학 분야의 조작적 조건화 이론을 언어 연구에 적용했죠. 조작적 조건화는 강화 처벌을 바탕으로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방법. 언어 습득이라는 건 결국 강화와 처벌에 의해 이루어진다. 부모의 칭찬, 부모의 언어 행위의 모방을 통해 언어를 습득한다. 관찰 및 측정 가능한 분야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언어의 구조가 아니라 언어의 행동을 유발하는 자극이나 언어 수행의 결과를 연구 결과에 초점에 두었습니다. 스키너의 이론. 다음, 나달락에 나타나 있는 촘스키의 언어 습득 이론에 대해서 또 확인해 볼게요. 촘스키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언어 습득 장치가 있다. 선천적 언어 능력과 후천적 언어 능력이 언어 습득에서 하는 역할, 얘가 메인 역할을 하고 후천적 언어 습득, 얘는 촉매의 역할 정도만 해주는 거다. 그러니까 중요도로 따지면 선천적인 언어 능력이 훨씬 크고 중요하고 본질이 된다. 인간이 최초 상태에서 매개 변인을 통해 안정 상태로 나아갑니다. 어떠한 상태에서 위에 나타나 있는 이 부분이죠. 보편 문법에서 개별 문법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언어 경험을 통해서.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이 글은 생득주의론자인 촘스키가 주장한 언어 습득 이론을 설명합니다. 촘스키는 언어 습득을 인간만이 지닌 생물학적 능력으로 보았습니다. 모든 인간이 선천적으로 언어 습득 장치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언어를 나이가 되면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자유롭게 구사할 수가 있다. 인간의 언어 능력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선천적 언어 능력이고 후천적 언어 경험은 잘 발현되도록 돕는 촉매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언어 습득 장치를 가진 최초 상태로 태어나는데 다양한 선택 가능성인 매개 변인의 조정을 거쳐 자유롭게 문장을 구조하는 안정 상태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굳이 또 다시 설명하자면 최초 상태에서 매개 변인의 조정을 거쳐 안정 상태로 나아가는 겁니다. 요 정도로 확인하실 수가 있겠네요. 밑에 나와 있는 OX 문제들은 여러분들 한번 꼼꼼히 풀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EBS에서의 있었던 문제들 얘네들은 같이 한번 풀어봐야 되겠죠. 밑에 문제 같이 보러 갈게요.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가는 누구 얘기였었지? 스키너 이야기였었죠. 행동주의론자. 스키너 혼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언어 습득 이론의 변천 과정 제시, 시간의 흐름도 없고 언어 습득 이론의 변천 과정도 없죠. 1번 탈락.
2번, 나 촘스키 이야기. 특정 언어 습득 이론, 촘스키의 이론이 사회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아니요. 오히려 누구 스키너의 이론이 언어 환경 주변에 관심을 갖게 했다라고 해서 사회에 미친 영향은 오히려 가지. 그러니까 2번 틀리죠. 3번 일단 요 말 무시. 가는 다양한 예시를 바탕으로 아동이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언어 습득하는 과정 얘기가 있죠. 어디에? 가단락 두 번째 단락 보면 예를 들어 어쩌고 저쩌고 라고 되어 있지. 그러면 가의 두 번째 단락에 나와 있는 예를 들어 이 부분에서 요 말 맞는 말이 되는 거고, 나에는 다양한 예시를 소개해주나? 아니요. 나에는 예시가 없죠. 그러니까 나와 달리 가는 예시를 바탕으로 했다. 맞는 얘기지. 3번 나는 언어 습득 이론이 다른 학문 분야의 연구에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언어 습득 이론을 다른 학문 분야의 연구를 했다? 그럴 리가. 나달락 살펴보시면 나달락에 어디가 있어요? 나달락이 아니지. 가달락이지. 가의 첫 번째 달락. 앞으로 넘어가서 체크할게요. 오히려 여기 보세요. 심리학에서 알려져 있는 심리학 분야에서의 알려진 조작적 조건화 이론을 언어 습득 연구에 적용한 거지. 그러니까 언어 이론을 다른 분야가 아니라 다른 분야의 이론을 언어학에 적용시킨 거죠. 그러니까 가라고 해도 틀린 얘기가 되지. 그래서 얘는 뭐 볼 게 없다. 4번 탈락. 오히려 가 같은 경우는 심리학 이론을 언어 연구, 언어 이론에 가져다 댄 거지. 5번 가나 둘 다 특정 언어 습득 이론의 의의를 분석하고 한계점을 지적하고 있다. 가의 무엇? 행동주의론자 스키너 이론에 의의 있고 한계점 있지만 나에 나타나 있는 이 촘스키 이론의 의의와 한계점이 있지는 않죠. 그래서 5번 틀린 얘기. 11번의 답은 3번. 다음 페이지 12번 보러 갈게요. 아래 표는 가나를 읽고 정리한 겁니다. 윗글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사실적 이해 문제죠. OX 하는 거네요. 자, 살펴봅시다. 스키너. 아까 우리 체크 슬금슬금 다 해놨습니다. 살펴보러 갑시다. 스키너. 언어 사용을 비롯한 인간의 모든 행동은 학습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맞는 얘기죠. 행동을 강화하는 자극과 약화하는 자극을 통해 언어를 습득합니다. 이게 심리학 이론인 거지. 2번 맞죠. 3번 촘스키 아저씨. 인간은 언어 지식 체계가 없는 백지 상태에서 언어를 학습하면서 점차 언어의 지식 체계를 갖추어 나간다고? 큰일 날 소리. 촘스키는 이야기를 했죠. 뭐라고? 인간은 언어 지식 체계, 언어 습득하는 장치, LAD를 어떻게 가지고 태어나죠? 생득한 상태에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라고 했으니까 언어 지식 체계가 없다라고 하면 틀린 얘기가 되지. 답은 3번이죠. 언어 습득은 인간만이 가진 생물학적 능력으로서 그렇지. 인간 고유의 능력, 인간이 내재적 언어를 바탕으로 문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나쁘지 않죠? 두 학자에 대한 비교. 스키너는 언어적 행동을 유발하는 자극이나 언어 행위의 결과를, 그렇지. 자극하는 언어 행위의 결과를. 촘스키는 인간의 인지체계 속에 내재되어 있는 언어규칙 체계를 중점적으로 탐구했습니다. 완전 맞는 얘기죠. 그래서 틀린 건 3번 문제. 13번 보러 갈게요.
언어 습득 장치의 존재를 조장하기 위해 들 수 있는 사례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해놨으니까 누구? LAD. 나달라게 나타나 있는 촘스키의 이론 다시 잘 살펴보러 가면 되겠구나. 언어 습득 장치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말을 잘 못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게 빵 터져서 언어에 대한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가지고 있었던 LAD를 활용을 해서 보편 능력에서 보편 문법에서 개별 문법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보편 문법에서 개별 문법으로 넘어갈 때에 매개변인의 조정을 거치게 될 거다. 매개변인의 조정을 거치게 될 거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 그 다음 13번의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요. 나달라게 나타나 있을 건데요. 앞으로 가서 나달라 어느 부분에 체크를 해 놓으면 되냐. 네, 요 부분이네요. 자, 여기 빨간색으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인간의 언어 습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는 것은 선천적인 언어 능력이고, 선천적인 언어 능력이 있어야 언어의 무한한 생산성과 복잡성을 설명할 수가 있다. 선험적인 언어 지식을 통해서 언어의 무한한 생산성과 복잡성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언어의 무한한 생산성과 복잡성을 설명한 그러한 부분들을 찾으면 되겠죠. 배우지 않았는데 갑자기 빵 터져서 애가 말을 하더라고. 그거 찾으러 가면 되죠. 답은 몇 번일 거예요? 그렇지. 2번. 아이가 들어보지 못한 문장을 만들어서 말하는 사례에 대해서 찾아보시면 되겠죠. 나머지도 살펴보면 말실수를 그대로 따라합니다. 모방할게요. 그건 스키너 얘기고. 아이가 3번 정서적으로 불안한 학생이 느린 언어 정서와의 관련성에 대해 얘기하지 않았지. 이건 아무도 얘기가 아니고. 인지 능력의 차이를 보이는 학생들이 의사소통 능력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애들이 말을 합니다. 말에 차이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요. 촘스키는 이야기합니다. 어느 순간 되면 어떻게 아이들이 대부분 유창해진다. 대부분 유창해진다. 부모에게서 언어 행동에 대한 보상을 많이 받았다. 언어를 빨리 습득한다. 이거는 완전 스키너 이야기네. 그래서 5번 틀린 얘기. 답은 2번. 다음 페이지 15번 문제 보러 갈게요. 가나를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태어나자마자 주변인들과 격리된 채 자라다가 발견된 어린아이 갑과 을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A는 스키너 이론에 따라서, B는 촘스키 이론에 따라서 을에게 특정 언어를 가르친 결과 갑과 을은 자유롭게 의사소통하게 되었습니다. A. 스키너죠. 모방이네. 아이가 연상, 반복을 통해 문장의 구조를 학습하고 다양한 문장을 구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을 겁니다. 그렇죠. 연상, 반복, 학습하고 문장 구사할 수 있게. 괜찮죠. 2번 촘스키. 아이가 다른 언어를 배웠다면 매개변인이 조정되지가 않아? 아니요. 촘스키는 매개변인이 조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매개변인이 조정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죠. 개별 문법으로 나아가지 못했을 것이다? 아니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던 것이라서 개별 문법을 구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얘기겠죠. A, B 모두 아이가 방치되었을 때 언어 경험을 하지 못한 것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을 겁니다. 그렇죠. 언어 경험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 다. A는 언어 모델이 되고 자극을 주는 대화 상대가 중요해. B는 안정 상태에 도달하도록 촉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겁니다. 그렇지. A, 스키너는 대화 상대가 모델이 되고 자극을 제공해 줄 거라고 이야기할 거고, 촘스키는 촉매를 제공할 뿐, 부차적인 역할을 할 뿐. 5번 A는 아이에게 모방할 수 있는 언어적 자극을 주었다. B는
타고난 언어 능력이 발현되었다. 그래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틀린 건 2번. 밑에 나와 있는 문제는 어휘 문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16번의 답은 3번 정도가 되겠고, 외워서 잊지 아니하다라는 것은 외워서 잊지 않다, 뭐 잘 기억하다 이거니까 외워서 잊지 않다. 이 뜻은 암기에 해당되는 거겠고요. 디귿에 나타나 있었던 단어는 구사하다 이런 뜻이었는데, 구사하다는 말, 기교, 수단 따위를 마음대로 하다. 말, 기교 등을 마음껏, 마음대로 부려서 쓰다. 잘 쓰다. 이러한 뜻이겠죠. 언어를 구사하다, 외국어를 구사하다. 뭐, 요 정도의 뜻으로 쓸 수가 있겠네요. 수고하셨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이제 뒤에 나와 있는 하얀색, 본문만 있는 부분에 손으로 필사해서 옮겨놓고, 빈칸 채우기 하고, 그 다음에 변형 문제 풀고 다 했어요. 저한테 보고하시고 끝! 수고하셨습니다.